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연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에 관련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국 반도체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칩포 가입을 피할 수 없다면 같이 칩포가 되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처음 보는 태도에 놀란 와중에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가설이 제기되며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부터 대만 무력 통일을 예행 연습하는 듯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지도 앱에는 베이징 대만 고속철 노선을 표시해 누리꾼들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고속철은 베이징 남역에서 출발해 대만의 신주와 타이베이까지 이어집니다. 고속철을 위해 폭 150km가량의 대만 해협에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계획에는 2035년까지 베이징 타이베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대만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중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다리를 건설할지 해저 터널로 할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건설할 때 타국의 배들이 지나가면 안 되니 군사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편 외신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보고 미국이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무기만 제공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중국은 원래 대만 해협 훈련을 3일가량만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자 대만 통일을 하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 전문가들조차 중국의 이러한 선택은 중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속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국들이 결국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주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국이 미국 반도체 칩포 동맹을 제안받자 연일 반발하기 바빴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무역은 그 어떠한 국가들과의 무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응이죠. 그런데 중국이 천지가 개벽했는지 한국에 상당히 부드러운 처음 듣는 어투로 말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칩포 가입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함께 칩파이브를 하자는 것입니다. 싱하이민주한 중국 대사는 2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칩포를 할 거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칩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날선 반응을 보이던 중국인데 한국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어색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칩포에 대한 반발 모습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칩포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인데 유독 한국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칩포에 가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중국과 같이 가자며 칩포 가입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전방위에 걸친 동맹체인 어커스,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동맹체 결성에도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연합체인 칩포를 결성하자 유독 한국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반도체 칩포 동맹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칩5 결성 발언에 한국은 콧방 귀만 끼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같이 칩포에 가입하고 싶다는 발언은 중국이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랑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에 부드러운 언행을 할 만큼 다급한 이유는 미국이 발표한 칩포 동맹과 반도체 법이 중국에 생각보다 불리한 국면을 불러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칩포 결성과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부터 ASML이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장비부터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트럼프 시절 당시 화웨이부터 바이든의 반도체 법 개편까지 이어지며 그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중국의 대만 무력 시위로 결국 중국 자신들이 촉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리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을 제재한 중국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반응할 게 없다. 제재를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로 양팔을 들어 올리며 웃자.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인사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미국의 칩포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모든 반도체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결국 칩포 동맹이 활성화될 것을 아는 중국이 칩5를 하자는 말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상당량의 반도체를 생산 중인데 한국이 칩4에 들어가면 이 생산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계자들은 중국은 한국이 칩4 가입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벌써 중국 내 생산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지난 5년간 현지 임직원 수를 절반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현지 인력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5월엔 선전 통신 공장을 그해 말엔 텐진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어 2019년엔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2020년 7월엔 수저우 PC 생산 설비를 철수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중국 공장을 하나둘 철수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평택 3라인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한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점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놓고 공장 철수와 임직원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직원 수는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북미, 중남미 지역에서는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중국에서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칩5를 하자는 등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니 한국이 칩4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전 중국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웬일인지 한국의 부드러운 어조를 보이던 중국이 한국에 전례 없는 폭우에 영향을 끼쳤다는 가설이 제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공강우 시험을 대대적으로 하며 비가 부족한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동북 지역의 인공강우를 통해 지난 5월 봄 가뭄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는 필요 이상의 비가 내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며 중국의 인공강우 가설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한국으로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공강우가 눈앞의 가뭄이나 폭염을 해소해줄 수는 있어도 결국 기후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는 심각한 무더위로 인해 지난 7월 인공강우 팀까지 만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 인공강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대규모 인공강우 시험 사실이 알려지고 티베트 지역에서 시험이 계속되자 이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칩포 갈등 여파로 인공강우를 실시했다는 가설까지 등장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반도체 굴기가 실패할 상황에 놓이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가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칩포가 확정된다면 중국 반도체의 미래는 어두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